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유타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쓸모있는 사람일까요? 에 대한 질문으로 타로를 시작해 볼게요. 가끔씩 살면서 현타가 좀 오죠. 내가 진짜 이 사회에 쓸모가 있는 사람일까? 나는 어떤 쓸모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오늘 당신의 쓸모를 제가 찾아드릴게요. 과연 당신은 어떤 쓸모가 있을 사람일지 1번, 2번, 3번, 4번, 5번 카드가 있고요. 지금부터 10초 드릴 테니까 한 장을 선택하셔도 되고 두 장이 보이시면 두 장을 선택하셔도 돼요. 최대 두 장까지만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지금부터 10초 드립니다. 10, 9, 8, 7, 6, 5, 4, 3, 2, 1. 자, 자신의 카드를 확인해 볼까요? 1번 카드는 펜타클 6번이 나왔네요. 2번 카드는 완즈 8번이 나왔고 3번 카드는 컵 2번이 나왔네요. 4번 카드는 소드 페이지가 나왔고요. 마지막 5번 카드는 펜타클 킹이 나왔습니다. 자신의 카드를 기억해 주시고요. 1번 카드 펜타클 6번부터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타클 6번을 선택하신 1번 분들, 자신은 과연 어떤 쓸모가 있는 사람일지 제가 오늘 한번 찾아드리도록 할게요. 정이 많아요. 근데 이 단순히 사람에 대한 정이 그냥 많아서 그냥 사람이 좋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잘 도와줘요. 그래서 아마 그런 생각 들 거예요. 난 호구다. 나는 호구야.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왜냐면 나는 사람이 좋고 쟤를 도와주고 싶고 내가 마침 여유가 나서 쟤를 도와주는데 근데 도와주고 끝나. 정작 내가 힘들 때는 날 도와준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내가 또 이렇게 호구같이 남만 도와주고 남 잘 되는 일만 해주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드실 거예요. 사실 이분들이 능력이 없는 분들은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 그리고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된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나에게 필요한 일들이 생겼을 때는 내가 어느 정도 케어를 하면 되는데 도움을 받으면 더 좋지. 더 빨리 해결되고 더 쉽게 해결이 되겠지만 나 혼자서도 해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굳이 남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내가 힘든 게 보일 텐데 좀 도와주면 어디가 덧나나?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라는 그런 호구의 개념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지금 보시면 감정이 많이 마음속에 쌓여 있다라는 카드가 나와 있고요. 당신이 주변 사람들을 패밀리 개념으로 생각한다는 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미 여기에도 카드를 보면 아시겠지만 누군가를 돕는 카드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당신이 단순히 정만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게 여기에 바로 천칭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울이죠. 내가 누군가를 돕는 것은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긴 해. 하지만 어느 정도 내가 힘들 때 도와줬으면 좋겠어 라는 약간 보상 심리가 원래 들어있는 분들이에요. 저는 그게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왜냐면 돕고 돕는 관계가 돼야 좀 살맛이 나지 않겠어요? 나도 누군가를 도와주는데 누군가도 나를 좀 도와주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데 문제는 생각보다 사람들이 좀 그런 거에 대해서 관대하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좋으면 좋은 거긴 한데 나도 그 좋은 걸 좀 받아보고 싶다라는 그 보상 심리가 나를 힘들게 해요. 그래서 괜히 다른 사람들이 서운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약간 여기에 패밀리 개념에 들어가 있는 거기도 해요. 왜냐면 가족이라는 건 내가 힘들 때 알아차려주고 도와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존재잖아요. 근데 아마 이분들은 가족들에게조차 그런 걸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인관계를 통해서 가족 같은 사람들을 찾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 쓸모를 발휘하면 좋냐라고 제가 두 장을 뽑은 건데 참지 말아라. 왜 혼자 참고 있냐? 끙끙 앓고 있냐? 말을 해라 이거예요. 왜 입 다물고 가만히 있냐는 거지. 이 둘 다 카드가 가만히 있고 표정으로 무표정인 카드인데 속마음에는 내가 불만이 있다라는 걸 표시하는 카드들이거든요. 할 말만 제대로 하시면 돼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호구 같고 내가 당하는 사람 같고 내가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 같이 느껴지겠지만 사실
그만큼 많이 도와줬고 그런 공덕을 지금까지 쌓아오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 사람들은 흔쾌히 당신을 도와줄 거예요. 그리고 발벗고 나설 테니까 아마 말만 하시면 분명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아마 자신이 능력치가 점점 커지고 부가 늘어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실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쓸모없는 분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쓸모가 많으신 분들이고 자신이 벌고 늘어나는 만큼 환원도 하시고 남들을 도와주어서 같이 커가고 싶은 그런 패밀리 개념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주 쓸모가 있는 분들이라고 하겠습니다. 1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2번 카드 리딩 들어가겠습니다. 완즈 8을 선택하신 분들은 나는 어떤 쓸모가 있는 사람일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여기도 나왔어. 참 성격 급하시네요. 진짜 참 성격 급하고, 이게 나쁘게 말하면 성격이 급한 건데 좋게 말하면 추진력이 좋아요. 행동파고 일단은 해야 직성이 풀리고 생각났을 때 바로바로 해야 되는 분들이에요. 굉장히 성격 급해요. 여기서만 봐도 내가 생각한 것들을 곧이곧대로 해야 되고 행동력이 빠르고 추진력이 좋은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성격이 너무 급하고 제대로 파악을 하지 않고 보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왜 제가 나왔냐고 말씀드리냐면, 전차카드 특성은 추진력이 굉장히 좋고 행동파인데 뒷심이 약하고 생각보다 판단력이 흐려진다라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우유부단함이 좀 있을 거예요. 내가 기다 아니다가 확실히 나와야 되는데 확실히 나오는 것들도 있는데 정작 중요할 때는 헷갈려. 그래서 주변 사람들 말에 좀 흔들리기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레가 갈 때 일정한 속도로 쭉 가야 되는데 너무 처음부터 빠르게 달리다 보니까 제동이 안 되는 거야. 제어가 안 돼. 그렇다 보니까 흔들리게 되고 기분파야.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 되고 내가 좋은 게 최고야. 내 기분이 좋으면 일도 잘 풀릴 것 같고 내가 기분 나쁘면 일 다 때려치고 싶은 분들이에요. 성격이 너무 급해. 그래서 이분들은 쓸모 자체가 장점이자 단점인 거예요. 내가 추진력이 좋다는 게 장점인데 단점으로는 잘 살피지 않고 파악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게 여기에 나와 있어요. 내가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지를 파악하지 않고 일을 시작한다든가 아니면 행동을 옮긴다든가 그 일이 이로운 것인가 해로운 것인가를 판단하거나 나에게 득이 되냐 어떤 실이 오냐를 파악하지 않는다는 것이 단점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추진력 자체가 있는 사람들이 많진 않아요. 왜냐면은 생각보다 사람들이 부동 자세를 취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일단 뭔가를 하고 보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하면은 얻는 것이 있어. 교훈이라도 얻어. 그리고 거기서 실패를 교훈 삼아서 성장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요건들이 있는 분들이에요. 다만 조언 카드, 생각 좀 해라. 이성적으로 판단 좀 해라. 네가 자꾸 감성에 자꾸 빠져서 그때 기분 좋다고 질러버리면은 어떤 후폭풍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더 결단력 있게 냉철한 분석을 해라 라고 지금 조언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쓸모없다 생각했던 부분들, 이게 사실은 장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 거야. 이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건 행동하는데 이런 쓴소리는 싫어해요. 왜냐면 나에 대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쓴소리도 내가 어느 정도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자, 조금만 더 냉철하고 조금 신중하고 속도를 조금 줄여서 조금은 천천히 가도 되는 그런 여유를 갖는 게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추진력은 좋지만 제동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속력을 내시길 바랄게요. 2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번 카드 리딩 들어가겠습니다. 컵 2번을 선택하신 분들, 나는 어떤 쓸모가 있는 사람일까요? 당신의 쓸모를 제가 지금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래.
그래. 자, 지금 보시면요. 컵 다 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당신은 감정이 굉장히 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연민함을 되게 많이 갖고 있어. 뭔가 불쌍한 사람을 보면 지나치질 못해. 지나치면 그날 하루 종일 마음이 아파. 너무 불쌍하다. 막 불쌍한 사람, 불쌍한 동물, 불쌍한 상황 이런 걸 볼 때마다 그리 쉽게 지나치지는 못하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사람에 대해 정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아마 사람들이 만나면 기분 좋을 거야. 모든 사람들에게 잘 대해주고 사람들을 항상 정으로 느끼고 사람 사이에 계산적이지 않고 정이 빠지면 그건 시체야. 사람은 항상 끈끈해야 되고 마음을 나눠야 되고 소통해야 되고 공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게 이분들의 철칙 중 철칙이에요. 근데 이 공감력이 다 좋은데 본인 혼자 너무 흘러넘치는 게 문제고 사람에 대해서 의심을 별로 하지 않는 게 문제야. 내가 마음을 한번 연 순간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려 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배신당하는 일도 많이 겪은 분들이에요. 이 새끼가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나 너무나 상처받았어. 나 너무 지금 슬퍼. 나 지금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아. 이런 분들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 쓸모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봤을 때 내가 부담이 되는 선까지는 나서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조절이 필요해요. 이거는 감정에 너무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중요해요. 당신이 이렇게 감성적인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쓸모없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사람에게 정을 줄 수 있는 이 습관 자체는 어느 영역에서든 사람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성격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장점이란 말이에요. 문제는 자기 컨트롤이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자신의 감정에 너무 빠지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들의 단점 중 하나는 연애할 때 어리광도 좀 부릴 거예요. 내가 왜냐면 너무나 속상한데 유일하게 나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내 애인한테 가면은 애가 돼버려. 그리고 칭얼거리는 게 있어. 왜 내 마음을 안 알아줘? 이러면서.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자기 감정은 자기가 어느 정도 컨트롤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하나가 더 나와 있는 건데 현명한 판단을 해라 라고 나와 있는 건데요. 자, 이 카드는요, 제가 솔로몬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솔로몬, 이 카드는 사실 교황 카드인데, 교황 카드는 어느 곳 한 곳에 서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라 라는 거에서 이걸 좀 이해하기 쉽게 저는 솔로몬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솔로몬이 뭔가를 판단할 때 정에 흔들리셔도 되나요? 안 돼요. 정에 흔들리지 않고 상황 자체를 보고 옳고 그름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당신은 이게 필요해요. 나쁜 일이어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그 일에 동참할 거예요. 그게 범죄여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심해지면은. 당신의 그 쓸모없다 생각하는 가장 큰 부분이 사실 잘 승화시키면 장점이 될 수 있으니까 정을 나누는 이것, 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성격, 이것을 긍정적으로 바꿔서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하시고요. 다만 이게 단점으로 적용이 되지 않게끔 컨트롤만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4번 카드 리딩 들어가겠습니다. 페이지 소드를 선택하신 분들은 나는 어떤 쓸모가 있는 사람일까요? 제가 그 쓸모를 지금부터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의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이라 하면은 이분들은 아마 생각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추진력 자체는 좋거든요. 내가 무언가를 하는 데에 좋고 약간 판단력 자체도 좀 사실 있어요.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고 내가 감정에 생각보다 흔들리지 않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시는 분들인데 가장 큰 단점 중 하나는 자꾸 지나간 일에 대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 더 전진을 잘하지 못하고 속도가 더디다는 것이 문제예요. 지금 보시면 이 카드 자체는 내가 무언가에 있어서 결단력은 좋은데 머리 자체가 과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내가 저 뒤에 있는 일을 자꾸 보느라고 앞으로 가다가도 멈추고 결국 일은 거기서 중지되고 이런 분들이 많은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끈기가 없다라고 보기에는 사실 어려워요. 끈기가 부족한 게 아니고 내가 너무 신경 쓰는 게 많은 거예요.
자꾸 왜 그 생각에 머물러 있냐는 거죠. 이 펜타클 기사는 멈춰 있음을 의미를 하는데요. 그 일에 왜 멈춰 있냐 이거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고 그 일보다는 당장 내가 지금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이 문제고 혼자 다 해요. 혼자 하는 게 문제예요. 사실 사람들을 이끌 수는 있어. 사람들을 이끌 수는 있는데 내가 문제야. 내가 사람들하고 같이 하더라도 나 혼자 저 뒤에 머물러 있으니까 다 같이 움직이려 해도 내가 저 뒤에 있으니 이 움직이는 것조차 안 돼. 그래서 혼자 해도 전진을 못해. 사람들하고 해도 전진을 못해. 이건 누가 문제야? 내가 문제예요. 내가 자꾸 과거에 있는 미련, 후회, 아니면 어떤 흑역사 이런 것들을 자꾸 머물러 있으면은 안 돼요. 옛날의 실수는 옛날로 집어놔야 돼요. 밀어두고 앞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카드는요, 사람들을 믿고 의지해라 라는 건데, 왜냐면은 내가 저지른 일이고 내가 해결해야 된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맡길 수 없고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짐을 지어주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조언 카드로 사람들과 같이 해라, 함께 해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야지 너가 조금 더 통찰력이 생기고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더 넓게 시야를 넓힐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해결 방법도 나 혼자 생각했던 것보다 이 의견 저 의견 여러 의견들이 모이면은 더 멀리 갈 수 있고 더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탑이 쌓이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여기서 보는 것보다 한 칸, 두 칸, 세 칸 올라가서 보는 게 좀 더 멀리 보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 해결하라 하지 말고 자꾸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연연하는 게 있으면 다 같이 행동하려 하고 움직여라, 함께 움직여라, 나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 카드입니다. 마지막 조언 카드로 당신이 계획한 대로 움직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한마디로 이분들은 계획 수립은 잘하는데 계획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자꾸 과거에 머물러 있으니까. 하다가도 딴 생각, 하다가도 다른 생각, 그때 일, 실수 자꾸 이러니까 일이 진전되다가도 멈춰, 다 같이 하다가도 멈춰.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생각만 안 하면 돼. 이분들은 자기가 쓸모없다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내가 추진력이 없거나 아니면 뒷심이 없다 생각할 거예요. 뭔가 제대로 해내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게 아니에요. 제대로 계획도 세울 줄 알고 계산력도 빠르고 생각이 있고 사람들도 이끌 수 있고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것도 얻을 수 있는 분들이에요. 다만 내가 그냥 문제인 거예요. 나만 고쳐지면 돼요. 생각만 하지 않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쉬워요. 생각하다가 그냥 고개 절레절레 하고 그냥 머리 한번 몇 대 때리세요. 그럼 되지. 그러면 하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이분들은 인복이 많고 아마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이 주변에 더 많아지고 좋은 사람들이 넘쳐날 분들이거든요. 여기 카드들에서 이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카드에서 아마 해석이 안 되는 타로 마스터 분들도 계실 텐데 전 이건 제 촉으로 여기서 느껴지는 걸로 보는 거거든요. 분명히 주변에 나이가 들수록 좋은 사람들이 넘쳐나실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잘 활용하시고 그 사람들을 같이 이끌어 주세요. 아시겠죠? 4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 5번 카드 리딩 들어가겠습니다. 펜타클 킹을 선택하신 분들, 나는 쓸모가 있는 사람일까요?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절레절레다. 이야, 치치치치치. 욕심 오지게 많다. 욕심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고집이 왜 이렇게 세? 고집이 너무 세요. 그게 제일 문제야. 자, 일단 펜타클 킹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고집이 덕지덕지 많고 자기 주관이 굉장히 뚜렷한 사람이에요. 이게 좋은 점은 리더로서 일하긴 참 좋아. 왜냐면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자기 색깔이 있다 보니까 내가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힘이 있어. 뚝심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면 제대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이고, 계산력이 빠르고 득인가 실인가를 따지는 것도 좋아. 이게 계산력이죠. 그게 굉장히 좋은 분들이고 판단력도 좋아. 근데 단점이 있다면 정이 좀 없어. 약간 좀 메말라 있어. 내 계산에 맞지 않으면 칼같이 자르는 분들인데,
참 여기 황제 카드가 나와 있어요. 이것도 왕인데 황제가 나와 있어. 황제 카드의 특징은요, 권력, 부, 명예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자리 욕심. 왕이면 뭐 해야 돼요? 자기 영토를 확장하려 하죠. 그래서 자기 거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크고 그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게 잃을 것인지 더 늘릴 것인지에 대한 판단력, 계산력,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거죠.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단점이 하나가 있다면 불안증이 많아. 그래서 내가 고집을 피우는 게 성격상 어쩔 수 없이 되는데 이게 나를 불안하게 만든다 생각해요. 근데 그게 맞아요, 사실. 근데 또 여기서 한 가지 특징으로 또 나온 게 달 카드인데요. 달 카드는 변덕이라고 저는 말을 하거든요. 기분파가 너무 심해요. 이분들은 특히 내가 이것만 나왔으면 뭐라 안 해요. 이분만 나왔으면은 성격도 묵뚝뚝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겠어. 근데 이게 같이 나와버리면요, 기분파야. 너무 기분파야. 그래서 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걸 뽑은 사람들은 내가 쓸모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사실 내 가치를 알아요. 본인이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도 알고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것도 다 본인이 아는데 그냥 심리가 불안한 거야. 본인이 알아서 불안하게 더 만들어. 그 본인의 기분파에 따라. 그게 가장 문제인데요. 어떻게 하면 나아지냐? 이 카드는 밝게 웃고 있는데 속을 꺼내지 않는 사람을 의미해요. 근데 이게 황제에도 해당이 되거든요. 잘 들으세요. 당신의 속마음을 드러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당신을 깎아내린다거나 당신을 하찮게 본다거나 당신을 가볍게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 관념을 갖고 있으면은 어느 사람이 당신에게 다가오겠어요? 당신 자체에 다가오기가 힘든 사람이에요. 속을 드러내려 하지 않고 속을 드러내면 치부를 드러내거나 약점을 드러내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을 해요. 안 돼요. 나도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야 사람답게 정을 나누지. 이래가지고 어떤 정을 쌓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고집불통에 독고다이에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너무 사람들에게 칼같이 대하지 마시고 너무 공격적으로 대하지 마세요. 이게 내가 공격적으로 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데 들어오는 것 자체가 너무 세요. 기운이 세다는 게 아니야. 기운이 센 거랑 그냥 센 거랑 달라요. 이 세게 들어오는 거는 여지를 안 주고 너무 자기 주장만 얘기하는 것을 의미를 해요. 이게 쓸모없다고 생각한다고요?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리더상으로 아주 좋다고. 당신처럼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그런 사람들이 어떠한 것에 주축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기만의 고집과 신념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좋지만 여지는 조금은 열어두라는 거지. 그리고 나도 한편으로 좀 나약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야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 공감도 하고 아, 그냥 저 사람은 힘든 것도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지만 흔들리지 않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 아, 저 속도 안 드러내는 고집불통 욕심은 더럽게 많아가지고 지 말이 제일 맞다고 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좀 주의해야 되고요. 조언 카드로 악마 카드가 나왔어요. 이분들은요, 자기가 자기 적을 만드는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여지를 좀 열어두는 게 좋고 상대방에게 너무 세게 하려 하지 마세요. 악마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나요? 탐욕스러움이고요. 결국은 욕심으로 비롯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아까부터 말씀드리잖아요. 욕심 다 욕심이에요. 이게 내가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욕심이 맞고 어느 정도 그게 주장이나 뚝심 정도로까지 되면 뭐라 안 하겠는데 그거에 조금 더 지나치는 면들이 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조금 조율하는 것도 중요하고 자신의 뚝심을 지키되 그것을 방향을 틀 수 있는 그런 기여를 조금 다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아마 이분들은 고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제가 볼 땐 충분하게 조금씩은 바뀌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 카드를 보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거기 때문에 더 나아질 수 있는 분들이라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능력은 어딘가의 중심으로서 서는데 가장 중요한 분들이에요. 필요한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 조금만 더 연습하셔서 사회에 또 사람들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시고 더 크게 성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5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타로 카드를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의 쓸모 확인하셨나요? 댓글로 한번 반응을 남겨주세요. 자신이 선택한 카드와 후기를 남겨주시면 제가 하트 눌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저 또 유튜브 찍을 맛이 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과 공감이 되는 영상이었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재미있는 주제 들고 찾아올게요. 이웃타로였습니다.